네, 오늘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연방 상원의 소위원회 인준안 표결이 실시가 됩니다.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 대통령 후보 TV 토론이 마지막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둔 마지막 토론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가 전국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세그멘트마다 한 후보씩 2분간 발언하게 되고 이 발언을 하는 동안 상대 후보의 마이크를 끄기로 했는데 의미 있는 토론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지나친 언론 검열 또 통제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로운 이 대법관 인준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 이미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예.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이제 나흘 동안 이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를 진행했고요. 네. 나흘 동안에 이제 인준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오늘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보이콧한 가운데 이미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죠. 민주당은 오늘 그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표결에 나서지 않는다, 보이콧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보이콧했고요.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법사위원회 인준 투표가 진행됐고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인준안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법사위원회 인준 투표에는 불참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가 이 새 대법관으로 최종 확정되면 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구성이 보수 6, 진보 3이 되면 의료보험, 자유, 투표권 등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들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이 이제 어찌됐건 간에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를 이제 통과했고요. 네. 따라서 이제 마지막 단계 연방상원 본회의 투표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다음 주 초에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주 초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다가 미트 롬니 같은 중도 온건 성향 의원들도 인준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뭐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면은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가 이제 새 대법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다음 주로 예정된 그 선거를 앞두고 네. 최대 또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대선 후보 TV 네. 마지막 토론이 벌어집니다. 네. 네. 그렇죠. 올해 그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열리게 되겠는데요. LA 시간 오늘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벨몬트 유니버시티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 그 진행은 백악관 출입기자 출신의 NBC TV 그 크리스텐 워커 앵커가 맡게 됩니다. 네. 대선 후보 토론은 항상 주제가 네. 정해지는데 오늘 토론은 어떤 주제들로 지금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네, 그 오늘 마지막 토론은 지산 대선 후보 1차 TV 토론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총 6개 세그먼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한 세그먼당 15분씩, 그래서 90분,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각 세그먼 주제는 Fighting COVID-19, American Families, Race in America, Climate Change, National Security, 리더십 등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미국 가족들, 미국에서의 인종, 기후변화, 국가안보, 지도력 등입니다. 네. 뭐 제목만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애매한 게 미국 가족들이죠. 이 아메리칸 패밀리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아마도 이 6가지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뭐 경제 문제나 이민 문제나 의료보험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아마 이런 것 등이 그 아메리칸 패밀리에 다 녹아들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메리칸 패밀리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토론 주제는 항상 그 토론을 맡은 사회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네, 그 지금 말씀드린 6가지는 NBC TV의 크리스텐 워커 앵커가 선정한 건데요. 아무래도 그 1차 토론에서 다뤄졌던 것과 뭐 같거나 비슷하면 좀 그럴 테니까 좀 그런 걸 피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 후보가 발언을 할 때 네. 다른 후보의 마이크를 끄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최 측은 각 세그먼마다 그러니까 6번의 세그먼인데 후보들이 2분씩 발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2분 발언은 그 온전하게 각 후보에게 주어지는 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세그먼이 15분씩이라고 그랬는데 후보들이 2분씩 4분을 이제 자기들 발언으로 소비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11분 동안 그 세그먼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최 측은 그 후보들의 가장 세그먼 시작하자마자 하는 첫 번째 2분씩의 발언 때 상대방의 마이크를 무트 그러니까 음소거를 해가지고 네.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말을 해도 들리지 않도록 이 TV를 통해서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세그먼 시작할 때 후보들이 말하는 2분간의 발언이 굉장히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발언을 방해받지 않도록 네. 그렇게 조치한 건데요. 이것은 이제 물론 지난 1차 토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지나친 끼어들기 그 논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그 신경을 거슬리자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또 막말을 계속해댔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shut up, 뭐 클라운, 뭐 어릿광대 뭐 이런 식의 막말 공격 등을 해서 굉장히 좀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못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최 측이 최소한의 어떤 정책적인 토론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론 그러니까 90분 내내 마이크가 꺼지는 건 아니고요. 각각 2분의 발언을 할 때만 꺼지는 거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11분 동안에는 마이크가 켜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은 토론 중에 그 세그먼이 시작돼서 후보들이 2분 발언을 할 때 그 후보 마이크를 끄는 역할을 그 테크니션에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끄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후보 측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측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겠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끄는지 그러니까 그 테크니션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를 그걸 모니터링하겠다고요. 예. 그래서 테크니션이 정말 2분 동안만 끄는지 제대로 끄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쪽은 이번 조치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테크니션이 제대로 역할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얘기고 조 바이든 후보 측은 우리는 뭐 굳이 그러지 않겠다. 주최 측을 믿겠다. 뭐 이래서 자기들은 테크니션들이 2분 동안 무트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모니터링 안 하겠다고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이번 조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불만 또 조 바이든 후보 측의 만족감을 느끼는 걸 이런 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적절한 조치다. 그 토론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시장판 뭐 말싸움 하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격식에 갖춰져서 의미 있는 토론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옳은 조치다는 얘기가 있고 반면에 후보들의 입을 이렇게까지 틀어막는 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검열이고 통제다. 설사 좀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오더라도 그걸 보고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되는 건데 아예 말을 못하게 막는 건 유권자가 해야 될 판단의 몫을 오히려 주최 측이 막아버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이번 그 마지막 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는 플렉시글라스 그 디바이더 그러니까 그 투명 보호 유리가 또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투명 유리막을 설치하게 되고요. 두 후보는 토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코로나19 검사 받게 됩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검사에서 누군가가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토론은 또 오늘 못 열릴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래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클리어를 한 상태에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받고 나서야 토론 무대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모든 방청객들도 검사를 받고 이제 입장에서 토론을 지켜보게 되는데 모든 방청객들은 토론이 열리는 90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벗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오늘 토론을 한다. 이게 이제 주최 측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할 때 자신의 마이크가 꺼져 있어도 분명히 뭔가 이야기를 하리라는 쪽에 한 표 던집니다. 그렇습니까?
자, 오늘 대선 토론에 나서는 두 네. 후보 전략. 지금 처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네,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 또 공화당 쪽은 이번 그 마지막 대선 토론을 앞두고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앞서가고 있는 조 바이든 후보 쪽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줘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좀 공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차 TV 토론 때처럼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좀 해소하기를 또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태스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놓여진 겁니다. 한편으로는 조 바이든 후보를 공격해서 타격을 줘야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중도 성향, 아직 투표를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않은 그런 유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발언을 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거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그 어려운 태스크를 맡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막판에 주요 지역들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경합주들에서 좀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오늘 어떻게 나올지 관심인데요. 4년 전에 2016년 대선 때 자신이 힐러리 후보를 이겼던 지역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조 바이든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꽤 여러 곳에 지금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다 가져간다는 전제 하에 경합주 6곳 중에 한 4곳 정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가져가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여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 박빙이지만 그래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한두 곳이라도 놓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 측은 앞서가고 있고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확전을 피하겠다. 그러니까 1차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조 바이든 후보도 막말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런 막말 같은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스캔들 같은 게 지금 터져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좀 말려들지 않겠다. 이런 그 전략을 좀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조 바이든 후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피해가기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네. 지금 미드 롬니 상원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질 않았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예, 또 아주 지금 또 재미난 소식인데요. 네. 공화당 소속의 중진이고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분 아닙니까? 미트 롬니 연방상원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안 찍었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이미 한 표를 행사했는데 네. 자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 표를 안 줬다 이렇게 아주 밝혔어요. 근데 이렇게 공화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중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참 이것도 굉장히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트 롬니 그 상원의원은 지난주에 이미 예고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TV 토론 대신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음모론 신봉 극우 조직이죠. 그 쿠아논 비판을 이제 언급이 나오자 비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미트 롬니 후보가 의원이 이제는 그럼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을 자기가 옹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 극단적인 세력들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극좌파인 안티파에게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 집단, 뭐 큐에논 같은 이런 극우 집단에게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이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금 싸잡아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정치가 이렇게까지 지금 극심한 분열에 휩싸이고 있는 건 민주당은 극좌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극우파, 여기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라도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큐에논 비판을 거부하자 그러면 자기는 표를 안 주겠다 했고 실제로 안 찍었다고 아주 밝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러면 조 바이든을 찍었느냐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권을 한 건지 아니면 제3의 소수 그 무소속 후보에게 줬는지 아니면 조 바이든 후보 찍었는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을 안 찍었다. 거기까지만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